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 제12장 독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서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좋다는 독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OECD는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매번 문해력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이 문해력 평가는 직장인이 다수인 성인을 대상으로 생산성과 이런 문해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이제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문해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문해력은 한마디로 독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OECD에서 1에서 5등급으로 이 문해력의 급수를 나뉘는데요. 1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고요. 반면 5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을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등급의 문해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이제 4에서 5등급의 문해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임금이 평균 2.9배나 높았고 봉사활동 참여 횟수가 2.5배가 높았으며 자기 신뢰도, 자기 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2.3배가 높았고 취업률이 2.2배가 높았고 또한 건강 또한 2.1배가 높은 것으로 이제 표에서 나왔습니다. 즉 문해력은 업무 생산성 그리고 삶에 대한 질 또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해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을까요? 처참하게도 우리나라의 성인의 문해력은 단 2등급입니다. 그리고 2등급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둘 이상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고 비교 대조하거나 간단한 추리나 추론을 할 수 있다. 정보에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텍스트를 검토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대한민국 성인은 단순한 정보를 간단하게 추론하는 정도의 문해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2등급의 문해력은 원활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문해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의 이 성인들의 문해력은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 답은 바로 독서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1년 평균 독서량은 바로 9.1권인데요. 정말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조차도 평균값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독서 계층, 이제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소수의 굉장히 많이 읽는 다독가들 그리고 대다수의 책을 거의 읽지 않거나 아예 읽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그룹으로 나뉜다고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고 때문에 위 수치보다 정확한 값을 계산하면은 뭐 3에서 5권 정도가 더 가깝다고 보고요. 심지어 최근에 나온 어느 한 통계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성인의 무려 40%는 1년의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이제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의 성인 문해력은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3.5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등급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나라와 이런 격차, 1.5등급 간의 이런 엄청난 격차가 생긴 걸까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독서량의 차이고요. 일본의 성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1년에 3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들과 비교하면은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인들이 왜 책을 적게 읽고 안 읽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해력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30대 이후에 가장 높은 문해력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초등학교 때 가장 높은 문해력 수치를 보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그 다음에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낮은 문해력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상한 분위기와 과도한 사교육 등의 이제 뭐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이제 뭐 많게는 정말 뭐 7개, 뭐 8개 정도의 학원을 다니고 평일 밤과 주말도 시간이 없고 뭐 책을 읽어야 되죠.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목적 하에 수많은 책들을 읽히고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학원을 복합적으로 다니고 뭐 교육 서적 등 많은 책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는 이상하게도 부모님들이 이제 수능에 좀 더 집착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뭐 책을 읽거나 뭐 소설책을 읽거나 뭐 한다면 그런 책 읽을 시간에 뭐 수능 공부 하나라도 더 하고 한 문제라도 더 풀어라 라고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수능 공부에만 매진을 하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습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도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억눌려서 억지로 읽고 공부하던 이러한 생활에서 대학교에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면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굉장히 이제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상태로 이제 책과 담을 쌓게 된 이후에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뭐 이제 다니는 동안 또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각종 스펙을 만들어서 어렵게 이제 직장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입사하고 나서 윗 상사들도 책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눈에 꼽습니다. 손에 뭐 꼽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읽는 사람들이 보이면은 오히려 뭐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본인이 막 민망해하고 물론 이제 다 모든 조직 문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던 어떤 기업에는 오히려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 개인 시간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제 지나가던 선배들 또는 상사들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야, 뭐 일 없나 봐, 요즘에. 요즘에 뭐 편해? 정말 요즘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 합리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안 읽는데 뭐 나도 안 읽고 뭐 당연한 사회적인 뭐 분위기, 문화에 따라가게 마련이고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은 이런 소리들을 하면서 합리화를 더욱더 하게 되죠. 나이가 좀 더 뭐 30대, 40대, 50대 먹어갈수록 나이가 먹으면은 뭐 머리가 나빠진다. 뭐 이 나이에 무슨 뭐 공부냐, 책이냐. 나이 때문에 뭐 뇌가 굳었다. 뭐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30대에서 40대가 가장 최고의 뇌의 이제 전성기를 자랑하고요. 뇌 가소성 때문에 뭐 30대, 40대 뿐만 아니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이와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제 책을 읽으면은 문해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변하고 뇌의 가소성을 믿는 이상 지속적으로 이제 뇌가 이제 발달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앞장에서도 나왔듯이 기억장, 믿음장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제 1년 전만 해도 웬만한 이제 다수의 대한민국의 성인과 같이 어느 정도 책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고정형 사고방식을 좀 갖고 있어서 책은 좀 저랑 안 맞는다.
책 말고 좀 실천, 뭐 이런 자격증, 뭐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정말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 영상을 신 박사님과 고 작가님의 강연 영상을 시청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제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무식하면은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예전에 저를 떠올려 보면은 정말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책을 더 많이 읽고 많이 이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얼마나 좀 바보같이 살았는지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환경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혹시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나 아니면 예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본인의 성장, 발전 또한 그리고 플러스 아이들,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집에 많은 책들을 사두고 문해력을 높이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에 대한 방법론적 이야기는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제 고영성 작가님의 저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서평을 작성해서 좀 더 이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환희 아빠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